계시지? 그리고 어디 가셨나요? 오시겠지 오날님. 짜잔! 아직도 안 왔네? 네, 아직 안 오셨어요. 앉아볼까요? 네, 오늘 스쿨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뭐야? 오늘 왜 거기 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날이 아닙니다. 그럼 뭐야? 뭐야? 오날 이게 뭐야? AI예요. 반가워요. 네, 반가워요. 오날 아바타입니다. 우와. 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들 지내셨어요? 네. 네,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참 어색하네요. 아 너무 어색합니다. 예. 네, 오늘은 제가 직접 나오지 않고 제 아바타를 내보냈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AI로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네, 오늘은 쿠팡의 현실, 지금 현 상태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현 상태의 악용 사례들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예, 악용 사례와 편법들. 그래서 얼굴을 공개를 안 하시고. 예, 한마디로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이것은 AI가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 오날을 욕하지 말아주세요. 예, 저는 오날의 성격이 탑재됐을 뿐 진짜 오날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AI로 여러분들을 찾아왔고요. 오늘 얘기할 거는 쿠팡의 악용 사례들을 몇 가지 얘기해 볼까 합니다. 네. 왜냐면 우리가 쿠팡의 악용 사례를 알아야 이 쿠팡 시장에서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악용 사례를 모르고 나는 판매를 하겠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악용하는 사람들한테 이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 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거 이제 로켓 배송에서 여러분들이 판매를 하시다 보면 뭐 윙이건 그로스건 로켓이건 어디서든 판매를 하려고 볼 때 로켓 배송 상품들이 터무니없이 싼 제품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그게 로켓 배송에서 흔히 얘기하는 기술의 하나죠. 가격 꺾기. 자, 보겠습니다. 1번. 가격 꺾기라는 게 있어요. 가격 꺾기가 뭔지 아시나요? 네, 들어는 봤어요. 쿠팡에 이제 판매자들이 상품을 납품을 하고 그 제품을 판매자가 파는 것이 아니고 쿠팡이 직접 파는 것이 로켓 배송이죠. 네. 예, 이거는 B2C가 아니고 B2B예요. 판매자라고 하기보다 판매자가 아닌 도매 유통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쿠팡에 공급을 하고 상품을 판매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상품의 원가가 있단 말이에요. 원가가 있어요. 원가가 얼마인지는 쿠팡이 잘 모르겠죠. 이것을 이제 내가 쿠팡에게 1만 원에 공급을 할 테니 쿠팡 마진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쿠팡은 뭐 2만 원에 팔아라. 2만 원에 판매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을 경우 쿠팡이 이 상품을 보고 아, 괜찮겠다. 우리가 한번 팔아볼게. 이런 방식으로 돼 있는 게 로켓 배송입니다. 쿠팡은 이때 한 가지 조항을 걸어요. 이게 내가 2만 원에 팔기로 했지만 이 똑같은 제품이 타 채널에 더 싸게 판다. 예를 들어 뭐 네이버나 이베이, 11번가 또는 뭐 위메프, 티몬 같은 곳에 2만 원이 아닌 뭐 15,000원 판매되고 있다면 우리는 트래킹 시스템을 통해서 나도 가격을 내려서 팔 것이다. 네, 그리고 차후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이베이에서 15,000원 팔고 있어서 쿠팡도 15,000원으로 가격을 내려서 트래킹 시스템에 의해서 따라서 팔면 원래는 쿠팡 마진이 10,000원이어야 됐지만 5,000원으로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자기들 마진이 떨어지면 공급처에 차후에 얘기를 해서 조정을 하던가 또는 공급을 중단하던가 등을 할 수 있어요. 네,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가격이 떨어지면 바로 연락을 해서 상호 적용이 돼서 이거 가격이 떨어졌으니 공급가를 낮춰달라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니 이게 내리거나 아니면 협약이 안 되면 공급이 중단되겠죠. 이 관계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단계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판매자들이 가격을 고의적으로 떨어뜨리는 현상들이 있어요. 네. 왜냐면 이게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가격이 떨어졌을 때 뭐 한 달 정도도 되고 일주일 안에 연락 오는 것들도 있어요. 그죠? 근데 오래 지속되는 경우는 6개월에서
1년도 간단 말이에요. 1년도 가니까 내가 1년만 싼 가격에 팔면 많이 팔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공급자의 마진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고의적으로 꺾는 행위를 가격 꺾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심해져서 최근에는 2만원짜리를 15,000원에 꺾는 게 아니고, 내가 10,000원에 공급한 거잖아요. 10,000원에 공급한 것을 15,000원으로 꺾는 게 아니고 5,000원으로 꺾어버리는 행위들,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니 우리가 쿠팡 시장을 봤을 때 원가가, 내가 수입했을 때는 원가가 있겠죠. 이 원가가 예를 들어 5,000원이라고 쳐보죠. 5,000원짜리를 10,000원에 납품했고 20,000원에 팔기로 했는데 이 상품을 5,000원까지 꺾어버리니까, 아니 이거 중국에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제조를 해도 제조 단가가 5,000원이나 나오는데 판매를 쿠팡 로켓에서 5,000원에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경우는 쿠팡 자체에서는 역마진이라고 하거든요. 10,000원에 공급받고 5,000원에 판매해버리는 행위입니다. 예, 쿠팡은 손해겠죠. 쿠팡 적자. 하지만 쿠팡이 이것을 눈치채고 확인을 하고 판매자한테 공급, 이런 경우 거의 공급 중단되겠죠. 공급 중단을 메일을 보낼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역이용해서 이것만 좀 먹어서 판매를 하자라는 이제 납품처들이 있어요. 예, 요게 이제 가격 꺾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쿠팡 로켓 판매가가 엉망이 돼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게 가격 꺾기. 쿠팡의 판매가 트래킹 시스템을 역이용한 거. 이게 보시면 우리가 상품을 제조사나 아니면 내가 사업을 오래 영위하려고 하는 사람들, 특히 브랜딩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방법들을 쓰진 않아요. 왜냐면 내가 이 상품을 개발비도 들어갔을 거고 오래 팔고 싶고 브랜딩을 하고 싶으니까 오래오래 지속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 방법을 쓰면 지속성이 떨어지겠죠. 예. 그래서 기업들이나 큰 회사들은 이 방법을 쓰지 않지만 이 방법들이 누가 많이 쓰겠어요? 샐러드. 그렇죠. 1인 셀러. 1인 셀러들이 많이 씁니다. 특히 나이가 어린 분들이 또 많이 써요. 왜냐면 이게 왜 많이 쓰겠어요? 순간적으로 큰 돈이 됩니다. 큰 돈이 되니까 목돈을 땡겨서 사업은 나중에 제대로 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그러면 쿠팡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적자를 보죠. 역마진까지 떨어지면 이 적자 본 걸 누구한테 받을까요? 소비자요? 잘 파는 셀러들. 그렇죠.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아까 브랜딩을 하고 사업을 오래 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지금 수수료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맞아.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는 말에 성장장려금을 상당히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왜 그랬겠어요? 여기서 적자 본 거를 잘 보는 곳에서 메꾸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역마진 준 곳들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역마진 준 곳에서 안 받고 피해는 이 사람들 때문에 받는데 왜 잘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받을까요? 이 사람들이 다 잘렸어요. 그럼요. 이 사람들은 다 없어졌어요. 군대 가거나 아니면 새 사업자를 파거나. 잡으러 가야 돼. 예, 이게 가격 꺾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볼 줄 알아야 쿠팡에서 판매를 할 수 있어요. 저 사람들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팔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업을 영위할 생각이 아니고 가격 꺾어서 먹고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같은 상품으로 나는 사업을 오래 키우기 위해 그 사람과 싸운다면 싸움이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쿠팡에서 판매를 하셔야 됩니다. 고가 밀어넣기가 있습니다. 고가 밀어넣기가 뭐냐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예, 우리 누뚱이님, 네. 여자 가방은 평균이 얼마인가요? 평균이 없을 것 같습니다. 평균이 없어요? 아, 예. 너무 답이 짧으신데요? 저 AI라고 무시하시는 건가요? 가방마다 너무 달라가지고 천차만별이라서 평균을 얘기가 좀. 아, 그렇죠. 예, 뭐 샤넬백은 뭐 1,000만 원대가 훨씬 넘어가는데도 예, 백화점에 오픈런을 한다고 하잖아요. 예. 하지만 뭐 저기 동대문에 파는 가방은 10,000원, 20,000원도 해요. 그죠?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재질의 차이는 있겠지만 죄송합니다. 명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AI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예,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어쨌든 또 바이올린은 평균이 얼마인가요? 바이올린. 전차만별이죠. 예, 블루투스 이어폰의 평균 얼마죠? 3만 원? 예, 가격이 일정치 않은 상품들은 쿠팡에서도 판단하기 힘들 거란 말이에요. 우리 제약 납품가를. 똑같습니다. 아까 전에 보셨을 때 원가가 5,000원짜리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근데 얘가 여자 가방이에요. 가방이라고 하면 원가는 일단 쿠팡 자체는 모르겠죠.
공급가를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5,000원짜리면 한 10,000원 정도 줄 테니 시장에서 쿠팡이 20,000원 정도 팔아라 라고 한다면 이제 정상적이겠죠. 쿠팡은 이 상품이 얼마일지 잘 모르잖아요. 저희도 모르겠죠. 이 가방이 얼마짜리일지가, 그죠? 이 판매가가 얼마면 팔릴지 우리도 모르잖아요. 여기에 그냥 터무니없이 이 가방 5,000원짜리를 10만원에 줄 테니, 공을 하나 더 넣는 거예요. 10만원에 줄 테니 20만원에 팔아라 라고 하면 쿠팡이 받아들여 줄까요? 안 받아들여 줄까요? 잘 안 받아줘요. 잘 받아줍니다. 어. 예. 대박. 왠지 아세요? 마진이 좋잖아요. 쿠팡 수익률이. 예, 요거는 10,000원 남는데요. 요거는 10만원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쿠팡이, 어유 마진율이 괜찮네. 고가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마진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주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 근데 얘네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 상품을 많이 사들이느냐? 사들이지 않죠. 쿠팡도 바보가 아니니까요. 처음 상품 우리가 로켓 배송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몇 개 사죠? 2개. 그죠? 1개나 2개 삽니다. 자기들도 테스트를 보겠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2개만 딸랑 2개만 사입을 한다고 한들 10,000원에 2개를 팔면 10,000원 남았어요. 5,000원씩 2개. 10만원에 2개 납품하면 얼마 남죠? 5,000원짜리를요? 95,000원씩 19만원이 남아요. 딸랑 2개 납품하고 19만원 남깁니다. 소비자한테 파는 것보다 쿠팡에 2개만 납품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시장가보다 훨씬 더 비싸게 쿠팡 로켓에 상품 제한을 하는 행위, 이것들이 이제 고가 밀어넣기입니다. 상당히 많아요. 우리 쿠팡 로켓 배송 상품 찾아보시면요, 이거 1, 2만 원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100만 원, 200만 원에 파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이후에 또 그 수익을 증대화시키는 작업들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근데 최소한 고가 밀어넣기가 있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계셔야 온라인 판매를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쿠팡에 팔리지도 않은 이 상품이 팔릴까요? 5,000원짜리 가방을 20만 원에 팔겠다고 밀어넣는데요. 안 팔리겠죠? 그러면 이 쿠팡의 이 상품은 일단은 적자로 잡히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이 사입한 거지 아직 판매를 안 했으니까요. 악성 재고로 잡히겠죠. 쿠팡에서 악성 재고로 가지고 있는 이 고가 상품들, 터무니없는 고가 상품들도 저는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쿠팡에는 또 이거를 리스크를 누구한테 또 떼울까요? 그렇죠. 정직한 판매자들한테 메꾸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행위들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타사 제품 꺾기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가격 꺾기는 말씀드렸죠? 네. 가격 꺾기를 하면 6개월이든 3개월이든 1년이든 어쨌든 걸린단 말이에요. 쿠팡에서 적발을 하겠죠. 아, 내가 당신한테 10,000원에 샀는데 우리 쿠팡이 트래킹 시스템으로 인해서 이 상품을 지금 3,000원, 4,000원에 팔고 있다. 쿠팡의 적자가 너무 심하다. 라고 해서 예를 들어 우리 쿠대리님이 꺾었다고 치자고요. 쿠대리님한테 연락을 해서 지금까지 쿠팡이 손해본 비용을 물어달라고 해요. 물어주겠습니까? 근데 이게 계약서에 작성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따라간 거란 말이에요. 맞아. 트래킹 시스템으로. 그래서 말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변상을 안 해줘도 별다른 법적 조치를 할 수가 없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쿠대리님이 이걸 물어주겠어요? 아니면 이 사업자를 접고 다시 내겠어요? 다시 내버리죠. 다시 내버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 사업자를 없애버리고. 특히 그래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오래 하려는 사람보다 그냥 단타로 뽑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한단 말이에요. 특히 젊은 층들이 또 많이 하죠. 가격 꺾기를. 근데 예를 들어 쿠대리님이 그래서 꺾었다가 문제가 돼서 쿠팡에서 퇴출을 당했다고 치죠. 쿠팡에서 퇴출시키겠죠. 그죠? 적자를 봤는데 그걸 물어주질 않으니까 퇴출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쿠대리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겪어봤잖아요. 겪어봤기 때문에 똑똑해진단 말이에요. 똑똑해지기 때문에 쿠대리님께서 이 상품을 이제 본인 상품을 꺾는 게 아니고요. 예, 남의 상품을 꺾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우리 온라인 늦둥이님께서는 정상적으로 오래 팔고 싶으셔. 왜냐면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자녀분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나는 오래 좀 안정적으로 사업하고 싶다 해서 이런 가격 꺾기 등을 잘 안 하시고 이제 정상적으로 쿠팡과 서로 상호 상조하면서 판매를 하고 계신데 이제 그런 분들 거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입해버리는 거죠. 대량 사입. 아까 늦둥이님이 5,000원짜리를 쿠팡에 10,000원에 주고 20,000원에 잘 팔고 있는 거를 이 상품을
본인 게 아니고 늦둥이님 건데 3,000원에 꺾어요. 3,000원. 그러면 쿠팡은 7,000원 적자 보잖아요. 네. 적자 보니까 그걸 누구한테 따져요? 엄한 늦둥이님한테 따지는 거야. 네. 이거 왜 이렇게 했는데 3,000원이냐? 내려달라. 그래서 잘 팔고 있다가도 본인 사업을 접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원가 5,000원짜리를 3,000원에 사들인 우리 쿠데리님은 이 상품은 어디든 못 팔겠어요. 예, 내일 뭐 카카오 톡딜에 제안해도 바로 선정이 될 겁니다. 예, 요렇게 하는 게 이제 타사 제품 꺾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내 상품이 쿠팡 로켓에 판매를 하는데 내가 고의적으로 꺾은 것도 아닌데 어느 날 이유도 없이 2,000원, 3,000원에 팔고 있다. 그래도 잘 팔린다. 좋아할 게 아니고 이제 남한테 내가 공격당해서 내일 모레 제품 날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4번. 가구매로 발주 늘리기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자전거래라고 하죠. 자전거래로 발주를 늘리는 겁니다. 쿠팡이 아까 얘기 드렸듯이 처음에는 샘플로 2개 정도 구입을 해요. 1개, 2개. 이게 얼마 만에 팔리는지를 AI가 계산해서 리오더를 주게 돼 있죠. 2번째 발주, 그 다음에 또 이게 얼마나 팔리는지에 따라 3번째 발주를 줍니다. 그래서 이 발주를 늘리기 위해서 이 상품이 원래는 팔려야 재발주가 들어오는 거고 좀 커지는 거잖아요. 이 며칠 만에 몇 시간 만에 이 2개가 팔리는지 확인을 하는데 이거를 좀 늘려주기 위해서 이제 지인 찬스라고 하죠. 뭐 지인들을 통해서 2개를 사버리면 그 다음 발주가 빨리 사버리면 뭐 20개 정도 들어오겠죠. 이걸 또 사버립니다. 사버리면 200개 들어오겠죠. 이런 식으로 발주를 팔리지도 않았는데 고의적으로 구매해서 늘리는 행위, 이거를 이제 가구매로 발주 늘리기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행위들은 어때요? 예, 아니 이게 막 가짜로 상품을 사서 팔리지도 않은 상품들 늘리는 겁니다. 늘리는 건데 이 행위들이 합법적으로 보이나요? 불법적으로 보이나요? 예, 이거는 아직 합법이다 불법이다가 뚜렷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이런 행위들은 쿠팡에서도 고소를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뭐로 고소할까요? 업무방해죄. 예, 업무방해 및 사기 등으로 고소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공공연히들 많이 하고 있죠. 적당히 하는 거는 뭐 처음에 뭐 2개를 지인 찬스 쓰는 거는 뭐 상품평 때문에라도 누구나 하고 다른 채널에서 지인 찬스를 많이 쓰니까 뭐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뭐 이거를 계속 고의적으로 발주를 키우기 위해 하는 행위들은 지금은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고소 당하실 수 있어요. 하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행위들이 있다는 거는 알고는 계셔야죠. 저는 3번 타사 제품 꺾기, 얘는 법적으로 뭐 조치하기가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2번 고가 밀어넣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고 1번 가격 꺾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 2, 3번들은 아직 쿠팡에서 뚜렷한 대응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 1, 2, 3번 때문에 정직하게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손해가 커요. 예, 자기들은 나는 상관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큰 오산이거든요. 결국 잘 판매하는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특히 1번의 가격 꺾기 때문에 내 상품을 판매를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가격이 안 맞으니까요. 나는 정상 가격에 팔아야 되는데 시장가가 너무 터무니없이 무너지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쿠팡에서도 좀 조치를 취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예, 대책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았으니까 쿠팡 시장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정직하게 오래 봅니다. 땡! 아닙니다.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악성 셀러들을 신고합니다. 또 그러면 우리가 또 너무 나쁜 사람 같아 보이잖아요. 네, 우리 머니정님 너무 싸움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시장을 무너뜨리는 이 악성 셀러들을 네, 단절시켜야 합니다. 단절시켜야 돼요. 네, 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AI에 아직 그 신고에 대한 데이터는 없는데요.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다음번엔 학습하여 좋은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해볼게요.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습된 게 여기까지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